레트로 뉴스와 음식 이야기를 전하는 뉴스보다 맛집입니다. 오늘도 요리하는 기자 이기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2023년도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그 새해를 맞이하면 그래도 해돋이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그렇죠. 네. 네. 많은 분들이 해를 보면서 뭐 소원을 빌기도 하고요. 우리 진행자께서도 새해 소원을 좀 비셨나요? 새 소원을 빌기는 하는데 해맞이는 최근 몇 년 동안은 거의 못한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새해를 맞이해서 예, 몸과 예.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는 해넘이, 해맞이 행사는 정말 연례 행사 중에 한 번 있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최근 3년 동안 코로나 네. 때문에 뭐 해맞이 행사나 해넘이 행사 못했는데 예, 예. 최근에 곳곳에 열렸더라고 보니까 전국에서. 네. 예.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해맞이 명소 하면은 그래 지금 사진 나오네요. 네. 딱 이거 호미곶, 포항 호미곶이죠. 아, 그리고 정말? 예, 뭐 예. 정동진이라든가 독도, 예, 예. 독도 저 수비대 모습 보세요 한번. 얼마나 늠름합니까? 네네. 정말 뭐 그림처럼 아름답네요, 정말. 네,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우리 고장에도 이 해맞이 명소가 곳곳에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식장산 지금 나오네요 화면에도. 그렇죠. 예. 장엄하죠. 예. 붉게 타오르는 도심에 가깝고 또 가기도 쉽고요. 그리고 또 서해 바다 쪽에서도 어떤 분들은 서해에서 무슨 해맞이냐 하는데 네. 사실상 있어요. 서천의 마량포구라든가 지금 나오네 예, 당지 예. 외목마을. 예, 예. 특히 외목마을 같은 경우는 그 지도를 보시면은 그 반도가 그러니까 지도 위쪽을 북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반도처럼. 예. 저 끝에서 동쪽을 바라보면 마치 동해안에서 해맞이를 보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해가 뜨고 또 해가 지는 마을이라고도 하죠. 네네. 근데 이제 외목마을 같은 경우 이름도 참 독특하지만 지형이 좀 특이해서 네. 보통 이제 서해에서는 드문데 동해가 아닌데도 이 해맞이를 해가 뜨는 걸 볼 수 있는 데잖아요. 그렇죠. 외목마을이라는 이름은 여러 가지 유래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지형이 사람이 누워 있는 목과 같다 해서 누울화자 와목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 또 해변 상당히 좁은 길목 같다고 그래가지고 외목.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예. 그 해변이 마치 외가리의 목과 같다 해서 외목마을로 부른다고 하고요. 당시시에도 저렇게 이제 조형물을 세워놓기도 했죠. 예. 이게 보니까 뭐 포항의 호미곶 상생의 손이라고 네.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훨씬 더 웅장한 것 같아요. 네. 예. 저 해상조형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뉴스보다 맛집에서는 이렇게 거대한 새빛 외목이 반겨주는 당진 외목마을로 해맞이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새아침 풍광과 더불어서 네. 서해안의 제철 재료로 만든 특별한 맛까지 소개해드립니다. 화면 보시죠. The moment I saw him, sun filled the sky. He was so beautiful. 코로나에 이태원 참사에 경제도 힘들어지고 참 힘든 한 해였지. 저도 지금 새해 해돋이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저 외가리도 지금 해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이 해뜰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막 갑자기 그냥 눈부러가 이렇게 막 밀어닥쳐서 해를 볼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해는 뜨지 않았지만 눈 덮인 외목마을은 그림처럼 아름답죠. 지난 한 해 힘든 기억들을 모조리 하얗게 지워준 듯합니다. 개미년 새해가 밝았죠. 개미년은 검은 토끼 해라고 그래요. 그 토끼는 풍요를 상징하잖아요. 그 검은 음산한 게 아니고 지혜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해는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서 풍요로운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 참 그 제가 오늘 스태프들한테 따뜻한 것 좀 끓여줘야 될 것 같아요. 빨리 가자고. 응? 빨리 가. 안 가? 빨리 가자고. 아우 추워. 숙소로 돌아온 후에 얼었던 몸을 녹이고 저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It's okay that you're feeling blue 'cause I'm here to stay. 진짜 굴 좋다. 이 서산, 태안, 당진 쪽에서 나오는 자연산굴. 이야, 강굴이라고 하지. 기자님 잠시만요. 예, 예. 그 평소처럼 맛집 소개가 아니고 오늘 네. 직접 조리를 해주시는 건가요? 네네, 맞아요. 그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제가 굴떡국을 준비했어요. 그 스태프들도 고생도 하시고 또 떡국은 왜 가래떡은 길잖아요. 그래서 오래 살고 또 동그래서 돈도 많이 벌으라고. 우리 스태프들 건강하고 그리고 새해는 풍요롭고 돈도 많이 버시라고. 최고의 재료예요, 최고 재료. 당진 해나루가 당진이거든요. 해나루 쌀떡국하고 그 다음에 이 서해안에서 잡힌 싱싱한 자연산 굴로 만드는 떡국입니다. 아직 먹어봤어요? 네? 아직 안 아니, 가수. 이게 더 양이 많네. 내게. 드세요, 이거 드세요. 아이고, 그냥 준비했는데 야외에서 하니까 밖에서 하니까 집이 아니라 좀 부실할 수도 있는데 맛있게 드십시오. 잘 먹겠습니다. 네, 그래, 맛있게 먹어봐요. 그런데 참 솔직히 평가해줘. 솔직히. 예? 밖에서 사 먹는 거하고 이거하고. 나는 괜찮은데. 궁금하네. 국물 맛이지 국물 맛이 나네요. 그쵸. 네, 진하고. 그리고요. 떡도 쫄깃쫄깃한 게 아주 맛있네요. 그렇죠. 어제 시장을 봤는데 이게 당진 쌀, 해나루 쌀이라고 하거든. 그거로 만든 그렇게 햅쌀로 만드는 떡국이에요. 네. 그리고 살 때는 한번 씹어 먹어보면 좋아. 그래서 뭐 맛이라든가 식감이라든가. 정말 쫄깃하네. 추가로 좀 사가지고 와야겠다. 이것도 좀 먹어봐요. 겨울철에 내가 항상 이거 먹는데 굴물에 동치미 국물에 굴 또 식초하고 고춧가루 해가지고 그냥 먹어봐요. 굴물에 이런 거 귀한 음식인데 그죠? 서해안에서는 이게 숟가락으로 따 먹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해안에서는 겨울 되면 항상 이 굴물에 많이 먹어요.
새콤새콤한 게 맛있네요. 그 설탕도 안 넣었어. 왜냐면 동치미 국물 속에 다 있는 영양이 있거든. 술 먹으면 다음날 아침에 네. 한 국자 딱 떠먹으면 완전히 그 해장이야, 해장. 응? 맛있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굴 좀 봐. 조금 해가지고 탱글탱글하잖아. 아, 또 이런 대접을 받네. 아, 진짜 맛있는데요? 네. 건강에는 좋겠네. 아니에요, 농담이고 맛있어요. 맛이 없으면 이상한 거지. 그래요? I'm happy. I got a story here to tell. Summertime, the weather's fine. Smile on my face, the girl is. 일출을 찍을 때는 항상 춥잖아요. 아, 오늘도 정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스태프들과 함께 일출을 찍으러 오고 그다음에 같이 아침 식사 이렇게 하게 돼서 정말 좋네요. 그 올해도 이렇게 하나하나 재료가 소중하잖아요. 우리 스태프들이 그 소중한 자원들이 모여서 올해도 아주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Throw your things away. 그래도 아쉬운 마음에 예전 외목마을이 신년 일출을 함께 해봅니다. 동해안의 일출이 장엄하고 화려하다면 소박하지만 서정적인 외목마을 일출. 백제의 미소를 닮은 온화한 햇살이 새해도 모두에게 비춰지길 기원합니다. 해 구경은 못했지만은 뭐 눈 구경은 실컷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그 자연산 굴로 만든 떡국 직접 한번 먹고 싶네요. 아, 제가 꼭 한번 해드릴게요. 예. 그 서해안 자연산굴은 예. 그야말로 갯벌이 이제 풍부하고 남해안은 양식이 많은데 예. 서해안은 자연산이 꽤 있어요. 아. 정말로 탱글탱글하고 향이 진해서 네. 모든 음식을 하면 정말로 잘 어울립니다. 새해도 우리 시청 여러분들 꼭 한번 굴 요리 해주면서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네. 이기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해보는 주간 포토 뉴스입니다. 양세원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사진을 통해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해보고 누리꾼들의 다양한 반응을 알아보는 주간 포토뉴스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 소식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새해를 알리는 달력과 다이어리를 고르는 손길이 분주해 보이는데요. 1월 1일 이 첫 장을 마주하는 마음은 세월이 흘러도 늘 새롭죠. 개묘년 새해를 맞아 전국 각지에는 각양각색의 토끼 조형물이 들어섰고 일몰로 유명한 꽃지 해변에는 3년 만에 해넘이 행사로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올해는 토끼해 중에서도 검은 토끼해라고 하죠. 지혜와 풍요를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모두가 부지런히 노력한 만큼 결실 맺는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누리꾼 소원도 한번 들어볼까요? 올해는 꼭 이라는 다짐들 매년 하는 거니까 올해도 일단 해봅니다. 작심삼일 120번만 하면 1년 뚝딱이죠. 원하는 모든 것 이루는 새해 되시길이라는 댓글들 있습니다. 이쯤에서 저도 소원 하나 빌어보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엔 모두 부자 되세요. 꼭이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손을 핸들에 올려놓지 않아도 버스가 알아서 노선을 달리고 발로 페달을 밟지 않아도 속도가 기가 막히게 줄어듭니다. 세종과 오송역을 오가는 광역 BRT 노선에 자율주행 버스가 전국 처음으로 도입됐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왕복 6번 운행되고요. 기존 BRT 노선 8개 정류장에 정차한다고 합니다. 내년 5월까지는 예약자에 한해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최첨단 자율주행 버스에 누리꾼도 신기반기한 모양입니다. 이것이 미라다 희망편이군요. 세종시는 항상 얼리어답터 같네요. 괜찮겠죠. 일단 기사님은 있다니 믿고 타봅니다. 라는 반응들 있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는 세종시 누리집이나 BRT 정류장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사전 체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 짜릿함을 느끼고 싶은 분들은 꼭 한번 타보시면 좋겠네요. 오늘의 마지막 사진입니다. 팬데믹과 엔데믹 사이 새해가 밝았습니다. 3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곧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19와의 사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늘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선별진료소 의료진들인데요. 어떤 말로도 대신할 수 없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19 시작과 함께 학교에 입학했던 초등학생들이 이제 4학년이 된다고 합니다. 혹시 하얀 마스크 쓴 얼굴이 익숙하진 않을까 걱정이 큰데요. 3월 새학기엔 우리 아이들 모두 운동장을 힘차게 뛰어놀며 환하게 웃을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누리꾼도 같은 마음 전하고 있는데요. 2023년 개묘년 코로나 타파, 새해 소원권 저는 여기에 씁니다. 다들 아시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바이러스와의 전쟁 끝이 머지 않았습니다. 라는 반응들 있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누적 확진자가 221만 명,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2,3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제발 물러나 주기를, 올해는 꼭 끝날 수 있기를 새해 소망으로 저도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포토뉴스 함께하셨습니다. 눈 감았다 뜨니까 2022년이 사라졌다. 이런 말들 많이 하시죠. 지난 한 해 정말 기쁜 일도 많았지만 사건, 사고, 또 정치권의 갈등 등 안타까운 일도 참 많았습니다. 개묘년 새해는 과거의 연장선상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이 돼야 할 텐데요. 충청이 한 발 더 성장할 수 있는 해법에는 어떤 게 있을지 지역 원로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관성과 민선에 걸쳐 대전시장만 세 차례 역임하신 여몽철 한밭대 명예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유, 시장님, 한밭대 총장도 지내고 얼마 전까지 또 새마을중앙회 예. 회장도 지내셨고 했지만 대전 시민들한테는 사실 시장님이란 호칭이 더 편한데요. 예, 예. 어떠세요? 요즘 어떻게 좀 지내고 계십니까? 네. 예, 지금 제가 그저 한밭대학교에 나가서 네. 뭐 연구들 후배 교수들 하는데 그 옆에서 이렇게 도와준다고 그럴까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운전을 안 해요. 네. 그래서 예. 차도 없고 그래서 예. BMW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철저히 이행합니다. 그러니까 예. 버스 타는 거, M은 이제 지하철이죠. 예. 그다음에 걷기 예. 이 세 가지를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새마을 운동 중앙회장 예. 얼마 전까지 이제 임기를 좀 남겨놓고 퇴임을 하셔가지고 아쉬운 분들도 좀 계실 텐데 예. 시장님 뭐 이 활동이나 성격상 새마을 운동에도 꽤 많은 변화를 가져왔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사실 새마을 운동은 과거하고 달리 지금은 정치적으로 좀 중립적인 네. 입장입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서로 정치적 선호가 있겠지만 새마을 운동 조직 자체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입니다. 네. 예, 저도 그걸 강조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전 정권 때 저도 이제 경선으로 새마을운동 네. 중앙회장 됐어요. 예. 정부가 임명한 자리는 아니지만 정권이 바뀌어서 과거에 이렇게 중요한 직책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뭐 이렇게 바뀌는 것을 원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 저한테 직접적으로 누구도 예. 뭐 그만두라든지 그런 얘기 안 했지만 그래 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예. 뭐 좀 아쉬움도 있고 예. 또 뭐 가벼운 마음입니다. 예. 네. 뭐 늘 건강해 예. 보이셔서 예. 참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주제를 하나씩 좀 들여다 보겠는데요. 예. 뭐 지난해 코 보면은 뭐 평온했거나 또는 뭐 이런 무난하게 지나갔던 해는 사실 어느 한 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없는데 올해는 또 유난히도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국내 내외적으로 참 사건 사고도 많았고 이슈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2022년 한번 지나간 해 총평을 한번 해주신다면 어떻게 좀 보실 수 있겠습니까? 예, 뭐 정말 뭐 매년 저 연말이나 또 연초에 다사다난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쓰는데 이번에는 글자 그대로 다사다난한 한 해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진보 정권에서 보수 정권으로 정권이 바뀌었죠. 그렇죠. 그런 큰 변화가 있었고 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 모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이 신구 정권의 갈등이 굉장히 또 격화되어서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죠. 그것을 여든 야든 그런 감안할 필요가 있다. 뭐 그런 것들이 작년에는 국내적으로 중요한 일이었고 역시 아직도 그 코로나 팬데믹은 지속이 되고 있죠. 네. 그걸로 인한 우리 사회의 생활 방식의 변화가 있는데 이것은 팬데믹이 끝나도 저는 그 변화는 지속되리라고 봅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그렇죠. 예, 변화들. 그거 지속될 것이고 예. 특히 이제 작년에 우리가 어려웠던 것은 북한의 도발이 뭐 항상 있었지만 그렇죠. 작년에 아주 최고조에 달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상당히 잘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제가 뭐 연장선상에서 좀 질문을 드리면은 요즘 뭐 사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다 뭐 하지만 실제로 국내 정치 상황을 보면은 여전히 여야 간의 치열한 정쟁과 예. 또 갈라치기 이게 굉장히 심해진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 저희가 시장님이라고 예, 뭐 할게요. 호칭은 좋습니다. 그래서도 예. 사실 정치학자로서 뭐 예. 종속이론이란 예. 아주 그냥 베스트셀러를 만드신 대정치학자시기도 한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저는 최근에 사실은 이런- 엄격하게 보면 우리 사회 진정한 보수도 진정한 진보도 없다고 봅니다. 네. 예. 그런데 보수 진보를 표방하는 세력들이 완전히 그 이념 프레임에 갇혀서 아, 옳다 그러다라는 것을 판단하기보다는 A 진영에 속한 사람들은 A라고만 얘기하고 예. B 진영에 속한 사람 B라고만 얘기하는 그러니까 아주 좀 이성이 상실된 예.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모든 정치적인 애전다를 네. 의제를 그 진보 보수 이 양쪽으로 싸우는 것이 다 삼키고 어떤 합리적인 중립적인 네. 그런 의제가 설정이 안 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양당 모두 리스크 때문에 굉장히 예. 아주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예.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예. 또 그 국민의힘도 뭐 윤핵관을 둘러싸고 당내에서 계속 치열하게 이 정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양당의 이런 리스크들을 보시면서 좀 느끼시는 점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예. 최근에는 정치적인 문제는 잘 발언도 않고 네. 저는 정치적인 중립을 지킨다 이런 입장이고 그런 정치적 발언은 않는데 지금 이게 아주 정치 핵심적인 예.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민주당의 이재명 사법 리스크 네. 또 이것은 해법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또 민주당의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네. 막 섞여서 지금 섞여 있어요. 예, 저는 그렇죠. 그것을 예.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아. 이재명 사법 리스크라는 것도 큰 틀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그것을 흡수해야지 네. 그걸 분리해서 오히려 더 강조하는 것은 그건 전략적으로도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만일 이재명 리스크하고는 관계없이 예. 검찰이 중립성을 공정성을 훼손했다면 그 점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면 네. 뭐 글쎄요 이재명 리스크 그것이 또 일부 해소가 될 것이고 그러나 그 국민들을 설득을 못한다든지 하면 네. 그
검찰 개혁의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리스크하고 검찰 개혁을 구분해서 접근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그런 뭐 대장동 관련 이런 사안들은 예. 그거하고 예. 검찰 개혁하고는 좀 분리시켜야 된다는 검찰 말씀이시죠? 개혁 그 문제를 예. 하다 보면 예. 거기에 뭐 이재명 리스크도 예. 걸리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예. 수도 있는데 이재명 리스크를 강조하다 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네. 그다음에 이제 여당은 지금 윤핵관이라는 말이 이제 보통 명사화됐죠. 예. 그래서 그건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주도 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네. 대통령이 됐으니까 당과 대통령, 당정이 일체가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당은 대통령을 뒷받침을 해줘야 되고 그러나 뭐 당내 민주주의라는 게 있겠지만 네. 전부 한 목소리만 내면 변화도 없고 개혁도 없죠. 네. 다 한 목소리니까 이견이 있고 이견의 건전한 어떤 토론을 통해서 이제 네. 변화와 개혁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당정의 좀 정상화가 필요하다. 전부 대통령만 네. 쳐다볼 게 아니고 물론 우리나라 대통령 중심제의 뭐 폐단이기도 하고 뭐 과거도 그랬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언론으로만 보면 조그만 국회에서의 문제까지도 어떤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게 국민들에게 네. 확실하게 좀 당정이 일체는 좋지만 그 너무 안에서의 따라가는 것은 그 안에서의 건전한 토론은 꼭 있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뭐 특별한 인연은 없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 지지율이 초반에 좀 낮았다가 요즘 조금 상승세에 있긴 예, 한데 어떻게 보세요? 윤 대통령의 이런 그동안의 정책적 방향과 또 시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부분은 좀 뭐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그동안에는 이제 네. 뭐 시간도 뭐 한 6, 7개월밖에 안 됐지만 윤 대통령 정부의 비전이 안 네. 보였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3대 개혁 과제를 제시했죠. 연금, 노동, 교육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인 것이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만 그걸 통해서 이제 비전과 방향을 제시했다. 이건 뭐 바람직한데, 근데 이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교육개혁도 대통령께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뭐 러닝메이트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지금 대학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하는 뭐 이런 것도 교육개혁 하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런 개혁 방향은 잘 설정했다. 근데 이제 이 정부한테 제가 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위기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위기의식이요? 예, 지금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물론 경기가 나쁘다, 바닥이다, 뭐 이런 피상적으로 이것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 뭐 우리 국민들이 뭐 주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경제부총리나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하는 거 국민들 별로 안 들어요. 미국 연준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이것만 지금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자율성의 폭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물론 뭐 그래도 우리 국가가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뭐 카드는 얼마든지 있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북핵 문제도 그렇습니다. 소련과 중국과 미국이 오히려 더 중요한 행위자 역할을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잘한다고 보는데 뭐냐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 솔직한 우리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중국하고 일정한
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또 중국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이라는 것은 오히려 동북아의 평화에 도움이 된다. 네. 그러니까 한미 동맹에 대해서 이 중국이 불가피성, 갖는 뭐 오해 같은 예. 것을 불식시키는 노력, 양쪽에 우리가 처한 입장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김태흠 충남지사 또 이장우 대전시장 이제 출범한 지 한 6개월이 지났는데요. 두 사람의 이제 두 분의 특징이 굉장히 저돌적이고 예. 또 여러 가지 사실 성과도 많았어요. 예. 보면은 뭐 방위사업청 이전이나 뭐 또 그 항공우주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빠졌다가 다시 또 들어간 것도 뭐 어떻게 좀 뭐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정한 부분도 있고 또 심지어 그 실내 마스크 벗는 거를 가장 먼저 이렇게 얘기해서 불을 지핀 측면도 있고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이 두 분의 이제 행정력을 보면은 시장님 3번이나 하셨잖아요. 보시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 뭐 장점과 단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두 분이 이제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예. 정치인 출신들은 민심의 동향에 민감하죠. 네. 그래서 또 지금까지 잘 하는 것 같아요. 뭐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두 분이 지금 맡으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네. 다만 이제 두 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의원과 시도지사는 다릅니다. 네. 국회의원은 능력에 따라서 누구는 10억 예산을 따오고 누구는 100억, 1000억을 따옵니다. 그러나 시도지사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거의 법이나 규정으로 네. 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개인기를 발휘한다고 해서 무슨 예산이 많이 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중앙정부에서 공모사업 같은 거 있죠. 그럴 때는 이제 개인기가 필요하죠. 예. 그리고 너무 이제 어떤 토건 사업으로 다시 회귀하지 않는가 하는 느낌이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반성도 있었고 그러니까 또 그것이 시행착오도 있었고 그거에 대한 그 면밀한 좀 그 검토 같은 것을 같이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거 좀 한번 여쭤볼게요. 3년 전에 저희가 이제 시장님 모시고 얘기할 때도 트램하고 유성복합터미널 얘기를 했는데 3년 동안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근데 사실 시장님 재직하실 때 대전도시철도 2호선을 자기부상 열차로 결정했다가 그 다음에 권선택 시장님이 트램으로 바꾼 이후에 현재까지도 지금 진행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어떻게 해법을 정말 안타까운 대목이에요. 이건 또 끝난 이슈가 아니고 진행형입니다. 네. 제가 구상한 대로 뭐 계획된 대로 그때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다 마쳤으니까 그대로 했으면 이미 2년 전에 2호선이 개통이 됐습니다. 2년 전에. 네. 지금은 3호선에 상당히 준비하고 있을 때일 겁니다. 그런데 8년 동안 두 시장을 거치면서 트램에 대한 홍보만 했습니다. 진척 없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실시 설계도 안 들어갔을 겁니다. 네. 고전 단계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설계 들어가서 그러면요. 예, 2020 그 기본 설계 정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시 설계도 안 들어갔다. 그건 아무 진척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8년 동안의 예산 낭비와 시민들의 기회 비용을 매몰시켰다는 점에서 사실은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저는 이장우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를 하는데 이분도 굉장히 지금 딜레마일 겁니다. 네. 강하게 이걸 밀어붙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요. 이걸 착공하면 네. 5군데 정도, 5구간이 동시에 착공이 될 겁니다. 예. 대전은요, 교통체계가 저기 어디 시청 앞에 어디에서 아침에 택시 사고가 나도 전체가 막힙니다. 네. 근데 5군데를 동시에 그것도 몇 달도 아니고 1년, 2년 공사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지하철 공사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 그다음에
완공이 됐다고 합시다. 완공이 돼도 버스하고의 관계, 승용차하고의 관계, 또 지금 차세대 교통수단, 네. 뭐 무인 차례든지 전기차례든지 점점 그런 게 발달하잖아요. 그런 것들하고의 충돌 정리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뭐 네. 버스는 그렇죠. 지선으로 돌리고 예. 이 트램만 간선으로 한다. 뭐 이것도 네.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자니 그런 장애가 있고 하지 않자니 너무 진척이 돼 있고 이런 딜레마가 있을 겁니다. 네.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예. 의견이 있습니다만 뭐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좀 적절치 이장우 않다. 시장이 뭐 올해 실시설계 제가 내년이라고 했는데 올해부터 들어가서 어떻게든 하겠다고 하니까 예. 한번 기다려봐야죠. 네. 올해 들어간다고죠? 그럼 제가 예. 맞았네요. 예. 실시 설계도 아직 안 들어갔어요. 예. 그러면 뭐 이거 참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우리 그 지난해보다 그래도 충청 지역이 더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충청 지역은 뭐 지금 우리 대전, 충남, 충북, 세종을 이제 충청 지역으로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모든 점에서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네 단체가 잘 협력을 하고 특히 그 유니버시아대 같은 것은 네 시도가 네. 같이 하기로 이제 결정됐고 그 좋은 일인데 저는 최근에 이제 어느 그 기관에서 작년에 그 키워드를 10개를 이제 골랐더라고요. 예.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평균 실종이에요. 평균 실종. 지금은 중간도 없고 네.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평균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평균이나 기준이나 아니면 정상적인 것을 다시 찾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예. 염홍철 시장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TJB는 새해를 맞아서 여러 가지 기획 프로그램들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출범 50년을 맞는 대덕 특구와 또 한국 과학기술의 미래를 살펴보고 또 노잼 도시에서 꿀잼 도시로 변화를 모색하는 여러 가지 기획 보도물도 방송할 예정인데요. 저 시선에서도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과 또 여야의 치열한 공방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크렛 시선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